깔고 앉은 빚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나오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저렇게 낮아버리면 대부분 전세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을 보유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오늘 베니아님을 모셨습니다. 베니아님은 지금 행복재테크에서 아파트 가치투자 및 분양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물건 먼저 분석, 지금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그리고 이 물건의 미래는 어떠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보유할지 처분할지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방향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지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설문지도 받고 통화도 하면서 제가 이제 주신 정보를 가지고 한번 가치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이름은 나주 코오롱 하늘채이고, 나주 혁신도시가 이쪽에 빛가람동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공기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고, 1480세대이고 분양받은 호수는 34평형입니다. 취득가는 3억 9천이고 대출은 2억 3천 받아서 대출 이자는 월 88만 원 정도 나가시고, 현재 묶여있는 돈은 이제 한 1억 6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를 보기 전에 나주라는 지역의 특징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면서 그 일대 실제로 고소득 그 일자리가 많이 형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또 사실입니다. 이 우측 하단의 인구수 변화를 보시면 현재 좀 정체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볼 수 있죠. 인구수는 이제 매매, 전세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뭐 상가 같은 것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측 상단의 기사처럼 6년째 상가들이 뭐 공실이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만 있다고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뭐 백화점이나 명문 학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야 돼서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이제 광주광역시로 유출되는 비중이 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사는 동네에서 부자들하고 더 잘 사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식 자체가 LH나 부영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다.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명문 학교, 백화점, 편의시설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 나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떨어진다. 즉 인구 유입이 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런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거의 확률은 낮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블민님께서 사실은 이 아파트를 받을 시점에는 광주나 나주의 집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저렴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흐름을 계속 타니까 몇 년 후에 뭐 내가 보유하고 1년 후, 2년 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주의 이제 앞으로의 가치 판단을 또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살펴보려면 우리가 광주광역시를 알아야 됩니다. 우측의 데이터를 보시면 2021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주의 집값도 풍선 효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분양 맞는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현재는 광주광역시의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주도 역시 이제 금액이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집을 보유하면 안 되는 걸까요?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유는 아닌 거죠. 뒷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것까지만 해놓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실제로 인프라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학교나 상가, 관공서 이런 게 없고 차를 타고 나와야 되죠. 차를 타고 5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안전하게 도보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전세 가격이, 그리고 매매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물건은 혁신도시와도 거리가 좀 있고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전세가 1억 3천이고 만약에 분양 받아서 하는 게 3억 5천, 이제 3억 9천이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전세. 그렇죠. 거의 임대를 택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형성이 막 올라가야지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나오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저렇게 낮아버리면 대부분 전세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플랜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더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보유를 하면서 실거주까지 만족하는 이 플랜이 첫 번째 플랜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전까지는 뭐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도 피하실 수 있고 직장과 그 지금 하시는 사업까지도 운영하시기에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플랜이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매도를 고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신다면 크게 세 단지의 움직임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광주광역시가 먼저 움직여야 다시 이제 나주까지 흐름이 쫓아오기 때문에 우선 광주에서 가장 거래도 잘 되고 좀 비싼 평당가가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봉선동이죠. 그래서 이 봉선동 그 단지 안에 아파트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주 혁신도시 안에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거래량이 많은 이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차를 제가 일단 첨부를 해놨습니다. 남학신도시는 목포에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 목포하고 나주의 그래프가 거의 상승장의 마지막에 움직이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주가 움직이면 목포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조금 예의주시하신다면 이 시점에는 집을 팔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 새 단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제 것도 매도를 한번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가격이 대신에 같이 올라줘야죠 그때는. 예. 반대로 대장 아파트 1번, 2번, 3번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더 서둘러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매도라는 것이 사실은 막상 이제 매도하려고 하면 욕심이 더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승의 흐름이 외곽일수록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수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플랜은요,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보수적으로 3억 2천에 판다고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계산해 봤어요. 이제 9천만 원이 생기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2천만 원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1억 천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실거주 집이 이제 매도를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분의 본가인 그 광주로 이제 세대 합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34평형에 방 2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방 2개에서 충분히 뭐 사실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케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보증금이나 뭐 월세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서로 간의 동의는 또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걸 첫 번째 이사 후보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처갓집 들어가는 거 가능하세요? 저는 가능한데 지금 네. 와이프가 네. 한번 설득을 해봐야 되는 진짜. 아 그래요? 저도 실제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 맞다, 배년이 처가살이 했죠. 하면서 그때는 신세를 진짜 많이 졌지만 나중에 갚으면 되거든요. 너무 미안해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압축적으로 이제 하셔야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의 전세가도 1억 3천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쪽에서 임대를 사는 것보다 아내분 본가에 있는 전세로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세가가 1억 3,500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80% 받으면 이제 내가 내 필요한 자금이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앞으로 가서 막 시세가 엄청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임대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임대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월 88만 원을 지출하지만 지금 34평형 동일한 평형으로 전세를 갔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월 이자가 이제 36만 원으로 확 거의 반 정도 아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흐름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일단 이 안을 제안을 하고, 그런데 지금 와이프분은 한 번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와이프한테 여기 나오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깔고 앉은 빚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보는 것 좀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좀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인생 상담 나오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혹시 이런 솔루션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조금 속상해하면서 생각은 해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아마 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젊었을 때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버리면 나중에 노후에 부족해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시기를 약간 혹독하게 살고 한 시기에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서 여유는 그 다음으로 조금만 보류하면 어떠할까. 당연히 지금 있는 곳이 신축 아파트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을 수 있겠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나 여러 조건을 봤을 때 내가 이 자금으로 잠깐 남의 집 살이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임대가 남의 집 살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설득해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는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와이프 한번 잘 설득시켜와가지고 좀 더 투자적으로 해서 자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로 전환하고 나서 투자금이 남잖아요, 그죠? 이제 투자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되셨나요? 지금 혼인신고한 지 한 3, 4년 정도 됐어요. 그 수도권도 사실은 혼인신고 한 지 7년이 안 되고 아이가 둘이면 그리고 소득 기준이 이제 우선 공급 범위 안에 있으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방광역시로 가면 그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 소득 수준에도 들어오고 아이 둘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첨부한 단지들은 광주광역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대감이 있는 곳들을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를 뽑아봤어요. 요 A 단지를 보시면 아크로 트라몬트라고 해서 4,748세대이고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합니다. 그 주변으로 뭐 학교나 기존의 아파트 단지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롯데나 대림, GS 이렇게 메이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있고 현재는 이제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한 걸로 이제 곧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받고 만약에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이 아마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자인데 여기는 광주 1호선에 위치하는데 현재 광주는 지하철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2호선이 현재 공사 중이고 그게 개통이 되면 이제 전 지역의 핵심지로 갈 수 있는 좀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호선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진 돈이 뭐 지금 1억 얼마밖에 없는데 6억짜리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은 중간에 내가 안 되더라도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주 거를 만약에 오래 가져가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훨씬 더 오를 확률도 높고 안정적으로 좀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자금, 그 다음에 지역 이런 기반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시면 와이프분도 훨씬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만약에 청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파트를 빼더라도 제가 그 돈을 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청약 될 때까지 그냥 그 돈을 이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좀 뭐 투자를 좀 해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청약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 뭐 뉴스 보면 막 10억 떨어졌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 아파트에서 만약에 지금 전세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그런 거를 갭으로 사놔도 그거는 2년 3년 안에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역전세에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갭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그 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청약 단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 그러면은 이득인 거죠. 난 6천밖에 안 떨어졌는데 2, 3억 떨어진 거에서 내가 사는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2, 3억이 오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6천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 아니면 경매는 가장 A급 단지 찾지 않더라도 조금 더 떨어진 것도 매입해서 보유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매 공부는 기본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해봤어요? 경매를 네. 저는 이제 강의는 사실 한 번도 수강을 한 적이 없고요. 책으로만 한 7권 하고 이제 인터넷 좀 검색하면서 이제 쉬운 물건을 입찰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사실 입찰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폐찰은 했지만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가려고 좀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대출. 대출 때문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만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그런 물건을 사는 게 또 맞나 이제 그런 확신도 안 서고. 예. 경매는 책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책을 7권 보고 오히려 입찰까지 해봤다고 하면 강의 한 번 들으면 공부가 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습관을 일단 무조건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 공부를 먼저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세요. 그러면 방향성도 설정되고 내가 어떤 물건들이 입찰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면 되겠구나,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머릿속이 되게 맑아질 거예요. 어쨌든 뭐 오늘 상담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집에 가서 좀 와이프를 설득시킬 만한 좀 뭔가를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 좀 공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인생의 마디가 되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에 저는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셨고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내 미래는 항상 밝은 미래를 그려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 패기와 열정이 식으면 절대 안 되고 그걸로 모든 거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단순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열심히 해간다고 하면 분명 괜찮은 삶 살 수 있을 거니까 좋은 결과 만드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중에 좋은 소식도 행크에서 좀 들려주시고 저한테도 따로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오늘 사연만 보면 막 거의 막 울면서 상담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밝고 진지하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냥. 네. 백야님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더블미님 나이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앞으로 태어날 둘째가 더 많은 또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저한테 정말 큰 기회였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항상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좀 많은 용기도 얻고 가고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